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어제 시험 봤던 제 115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보시다시피 가다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 시험 보려면 원래 백데이터가 필요한데 백데이터가 원래는 없어요. 원래 확정 답안 한 2주 후에 확정 답안 나올 때 그때 그 백데이터를 제공해서 지금 백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봤던 다른 시험 문제 가지고 거래처 정도만 바꿔서 한번 해볼 테니까 정식 백데이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어제 시험 본 사람들은 내가 본 거랑 데이터가 다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주유리 상사고 신발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24년 문제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이고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은 제시된 순서대로 하래요. 즉 1번 문제 1번 다음에 2번 풀고 3번 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괜히 1, 2번 하다가 1, 2, 3번 하다가 5번 갔다가 6번 갔다가 다시 4번 오고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왜? 그러다가 데이터 꼬이면 자기 손해지요. 간혹 가다가 그러는 분도 있던데 강의하는데 몇 번 하고 몇 번부터 하고 뭐 이렇게 물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오류 생기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 1번 갑니다. 1번. 자, 기출문제 한 번도 안 풀어본 사람은 없겠죠, 설마. 자, 어쨌든 사업자 등록증인데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주고 잘못된 건 정정해라.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생략할 것이니까 적으면 안 되죠. 적으면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관대해서 오답으로 하는 게 맞지만 보통은 감점 처리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원래는 오답이죠.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근데 우리 시험은 워낙 관대해서 감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때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이 아니라 생략해도 무방함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생략해도 무방함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무방 이건 괄호는 뭐로 쳤니? 무방하다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생략할 것 그러면 생략해야 되는 거죠. 다르죠? 이렇게 나올 때 있고 이렇게 나올 때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구탱이로 좀 밀어놓고 할게요. 자, 이제 메뉴가 무엇이라고요? 메뉴가 회사 등록이잖아요. 회사 등록 클릭하셔서 자, 확인해야죠.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슈리 상사 여기 사업자 번호 10111540333 맞고 대표자명이 어떻게 돼 있었나 저도 몰라요. 여기 왜라고 돼 있길래 저도 그냥 왜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랬다 치고 쭉 내려가다 주소가 서울 동작구인데 요거 안 고쳤구나. 안 고쳤구나. 어제 시험 볼 때는 아마 이게 맞았을 겁니다. 그죠? 어제 시험 볼 때는 이게 맞게 돼 있었을 거예요. F2번 눌러봐서 여기가 어디야? 동작대로 29잖아요. 29 여기에 그 다음 주소가 없네. 그 다음 주소 없으면 여기 시험 볼 때는 아마 제대로 돼 있었을 겁니다. 무시합시다. 다 지워버렸어요. 아마 어제는 이거 이상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인데 제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 제가 이런 거 고친 거예요. 답 보고 요걸 고쳐놓은 겁니다. 어쨌거나 도소매로 바꿔야 되겠구나. 종목 여기는 신발인데 A 신발. 근데 여기는 금속 제품이래. 그럼 신발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게 개업연일 2010 0923 2015로 돼 있네. 2010인데 그럼 이거를 2010 0923으로 바꿔야 되겠죠. 요거 그 다음 가끔 나오는 게 요거 관할세무서입니다. 동작인데 이것도 아마 시험 볼 때는 맞았을 거야. 가만있어 봐. 지금 뭐 고쳤지? 저기 업태랑 종목 바꿨죠. 그리고 개업연을 바꿔줘. 보통 3개입니다. 3개. 아마 이것도 동작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동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일단 답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고친 거예요. 보고 고친 겁니다. 업태, 종목, 개업연을. 나머지는 제가 다 안 고쳐서 그래요.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랬죠. 자, 이번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어차피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아니면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자료 검토해서 오류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고 누락된 건 입력해줘라. 뻔하죠, 문제는. 자, 일단 회사 등록은 됐고, 자, 메뉴로 돌아가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열었을 때 여기 나온 숫자랑 요거랑 확인해야죠. 여기 나온 거랑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여기 매출 보니까 3억 5천, 여기도 3억 5천 맞죠? 그럼 통과.
그 다음에 여기 매출원가 1억 5천인데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보조창이 열렸죠. 들어가 보면 기초재고액이 1,000만원 맞고 매입액 1,900, 1억 9천 맞고 기말재고 5천. 가만있어 봐. 에헤이, 저 어제 잘못 고쳤네. 요건 제가 어제 다 보고 고치다가 1억 9천으로 고쳤네. 어제 시험 볼 때는 이게 1억 8천이었나 봐요. 시험 볼 때는 1억 8천이었나 봐요. 요거를 1억 9천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여기 다 보니까 그래. 다 보니까 제가 어제 1억 9천으로 잘못 바꿨네. 정답으로 요거 보고 그냥 바꿔버렸네요. 그 다음 기말재고는 이상이 없었나 봐요. 그죠? 됐고 그럼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내려와서 급여인데 8천인데 여기 8천 맞게 돼 있고, 복리후생비 630 맞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비 240 맞게 돼 있고, 이것도 자 고친 거예요. 제가 고친 거예요. 고친 거예요. 어제 시험 볼 때는 맞게 돼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였지? 임차료 1200 맞고, 수선비 120 맞고, 수수료 비용 270인데 200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270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광고가 90만원 맞고, 그 다음 이자 수익, 여기 이자 수익 있죠. 이자 수익이 얼마 있냐 봤더니, 에헤이, 이자 수익이 좀 이런 게 좀 화면 하나에 작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럼 어차피 안 보이니까, 어쨌든 이자 수익 70만원 맞고, 자비 160 맞고, 그 다음 이자 비용 650 맞고, 잡손실 얼라리 잡손실이 없죠. 여기 없어요. 그럼 빈자리에다가 잡손실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얼마였지? 30만원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여기 당기순이익이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어차피 소득세는 없으니까 당기순이익이 9천인데 여기도 9천이죠. 여기 9천 맞게 돼 있죠. 그러면은 됐죠.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 고친 거죠. 이렇게 수수료 매입액 고치고 수수료 비용 잡손실 입력하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문제 3번. 자,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이번에는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이고요. 판관비 중에 상여금에 대해서 적유 등록하래요. 자, 상여금 코드 번호가 안 나와 있구나. 판관비라고만 돼 있고, 그럼 요럴 때는 자, 일단 메뉴에서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여기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중요한 건 몇 번인가 코드가 나와 있으면 여기다 대고 번호 찍으면 되죠. 850번이다 그럼 850 딱 찍으면 되는데 없어. 그럴 때는 왼쪽을 잘 째려 보시면 요 계정 체계라는 게 있고, 일로 쭉 자산부채 자본 순서로 돼 있죠. 쭉 내려가다가 여기 비용 중에 판매 관리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면 되죠. 그죠? 판관비를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급여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상여금 보여요? 아까 상여금이었잖아요. 상여금. 이 상태에서 현금적유 2번, 여기 현금적유 2번, 그러고 여기다가 자 뭐라고 적으면 되죠? 명절 뭐라고 적으면 되죠? 명절, 특별, 상여금, 지급, 엔터 치면 끝난 거죠? 그래서 나오면 됩니다. 한 문제 공짜지 뭐. 그냥 공짜죠. 자, 그 다음 거래처별 초기월. 어제 이거 바꾸느라고 힘들었네. 어제 그 촬영은 못하고 이 백데이터 바꾸느라고. 자, 이제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은 여기 있죠.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 자, 거래처별 초기월 슈리 상사 이름이 슈리래. 슈리 어서 들어봤는데. 슈리 그 사람인가? 저기 어벤져스 아닌가? 넘어가요. 어쨌든 슈리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월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하거나 정정 또는 삭제 입력해라. 외상매출금과 지급어음 있죠?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위에 문제에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라고 써 있었고, 밑에 자료에는 받으러움과 지급어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타. 그러니까 받으러움 지급어음 자료를 문제를 내놓고 여기다 외상매출금 써놓은 거지. 어떻게 될게요? 모두 정답 해버렸죠. 모두 정답. 어쨌든 요거 보고 그냥 입력하면 되는데, 어쨌든 문제가 인쇄가 잘못됐으니까 모두 정답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쨌든 아이고 펜이 도망가네. 자 이제 외상매출금 찾습니다. 어디 갔니? 자, 외상매출금. 그럼 여기서 하는 방법은, 여기서 코드 외상매출금 10 아는 사람은 바로 치면 되고요. 모르면 F2번 눌러서 외상매출금 이렇게 불러와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1로 넘어갈 때는 탭을 치거나 아니면 마우스 클릭해도 되지 뭐. 마우스 클릭해도 되고 탭 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희은상사. 시험 볼 때 참 여기 다 비어 있었는지 그건 모르죠 참.
그죠? 시험 볼 때 뭐가 있었는지 비어 있는 거 모르죠. 제가 어제 입력한 거 같은데. 에이 몰라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희은 어제 입력했는데 여기 틀린 걸로 이상하다. 짠. 그냥 원래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있었을 거예요. 있어서 아마 틀리면 고쳐주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거든요. 그다음 또 F2번 눌러서 폴로전자 제가 거래처는 만들어 놨으니까 15800 제 거래처는 만들어 놨거든요. 또 F2번 눌러서 예진 이렇게 예진 이름 뜨게 이름만 뜨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은 어제 진짜 백데이터가 여기 얼마가 있었는지 이런 거 몰라요 저도. 일단은 자 방법은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됐고, 두 번째는 지급보험 252 지급보험 클릭해서 오른쪽에 제가 입력했는데 이상하네, 저장이 안 돼 있네. 슬기 상회가 600. 실제 시험 볼 때는 숫자가 다른 게 있었거나 다른 거래처가 있었거나 여기 보니까 수정이네. 그러니까 이거 외상매출금은 아마 이거 금액이 잘못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수정하는 문제였고, 지급보험은 아마 주원이니까 이 두 개는 맞게 돼 있었나 봐요. 요거 두 개는 맞게 돼 있었고 요게 없었나 봐. 그럼 요거를 입력해 주는 것만 했네요.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비어 있으니까 어쨌든 입력하는 걸로 해보죠. 뭐 효은 7600. 그다음 마지막 F2번 이제 주원이 없었나 봐요, 그죠? 주원이 없었나 봐. 그 주원에다가 340을 입력해서 요 대차차액이 사라지게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자, 방법은 뭐 아는 거니까 금액이 틀리면 금액을 새로 입력해 주면 되고, 거래처가 없었다 그럼 없었으면 입력해 주면 되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주원이 없어 근데 여기는 써 있고 여기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F5번 눌러서 삭제하면 되죠. F5번 눌러서 삭제하면 됩니다. 나갑니다. 됐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일반 전표 입력. 자 24점씩이나 되죠. 실무가 70점인데 그 중에 24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전표 입력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결론은 분계. 회계는 분계에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난다. 분계하다 분계한다. 열딱지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회계 공부를 여러분이 때려치지 않는 이상은 이 분계라는 걸 반드시 숙달 시켜야 됩니다. 분계 잘하면 입력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이론적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론이 되어 있으면 실무는 그냥 공짜 실기는. 아니 실기 입력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 계정 과목 그냥 코드도 외우기 싫으면 그냥 현금 외상 이렇게 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분계는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이 분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최종 목표가 회계 2급 인분도 가끔 있겠지만 당연히 회계 1급 세무 2급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이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적요 입력 생략해라, 부가세는 따지지 마라. 왜? 우리 회계 2급이니까. 그 다음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적어라. 그리고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걸 써라. 자 1번 갑니다. 1번에 보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할 노트북을 수리하고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수익적 지출이래.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 소리죠. 물론 여기서는 안 나오겠지만 자본적 지출일 때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산 원가. 여기서는 뭐 노트북이니까 뭐 비품, 뭐 노트북이 비싸봤자 몇백이죠. 근데 만약에 몇 천만 원짜리 몇억 원짜리 이런 건물, 기계, 차량 이런 거라면 자산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도 나오겠죠. 여기서는 비용 처리니까 수선비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회계 2급에서는 다 800번대죠. 800번대가 판관비라는 뜻이죠. 그 다음 카드 결제했을 때 원래는 미지급금입니다.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이에요. 근데 우리 전산회계에서만, 전산세무회계에서만 차변 과목이 비용이잖아요. 지금 차변 과목이 비용이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맞다고 해줍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이 전산세무회계 시험만 그렇습니다. 다른 시험에는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을 틀리게 하면 오답 처리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관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에서 솔직히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쓰나 상관없거든요. 진짜 실무에서는. 근데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인정하는 건 전산세무회계 시험밖에 없다. 다른 시험은 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당연히 미지급금이에요. 카드사에 줄 돈이잖아요. 미지급금이지 미지급 비용이 아니지. 원래는 미지급 비용은 언제 쓰는 거냐? 원래는 결산 때 쓰는 겁니다. 언제 쓴다고요? 결산 때 쓰는 거. 쉽게 얘기하면 결산 때 쓰는 게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모든 회계학,
모든까지는 제가 아니고 어쨌든 대부분의 회계학 시험에서는 그냥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다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맞다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에이 아무거나 해도 되지 이러지 말고 가급적 미지급금으로 해두세요. 그러나 진짜 실무에 회사 출근 이제 회사에 나중에 입사하면 우리 회사는 미지급 비용을 쓴다 계속 써왔다 그럼 계속 써야지 뭐 계속 써야죠. 이론이 이론이고 실무는 실무니까. 어쨌든 날짜 7월 29일 일반전표 갑니다. 일반전표 자, 일반전표 열렸죠. 일반전표를 열려서 날짜가 07이고 그리고 자 차변에 수선비였죠. 차변에 수선 친다. 어이구 뭐요? 수선 왜 이러지? 한영키가 눌려 있었구나. 죄송해요. 수선 그리고 800번대로 가는 거예요. 800번대 수선비 금액은 얼마였지? 아 여기 있구나. 여기 15만 원. 15만 원. 이게 원래는 여기 부가세가 있어야 되는데 회계 2급이니까 이런 거 생략한 겁니다. 대변에 카드 결제할 때는 미지급금이고 채권 채면은 거래처 걸어라. 국민카드를 걸어야 됩니다. 됐죠? 거래처 빠뜨리면 감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8월 18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9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보통예금 돈이 빠져나가죠. 자, 우리 분계 쉽게 하는 방법 중에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돈 나갔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고 차변의 이자 비용. 이런 거는 그냥 문제만 보고서도 날짜 ESC 화살표 눌러서 0818 그리고 18인데 18 그래 놓고 자 일단 돈 나갔어. 그럼 나가면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90만 원 줬고 그리고 차변에는 나간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자야. 그럼 이자 비용이겠죠. 이자 비용 이렇게 쓰면 끝. 됐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저는 지금 또 설명상 이렇게 중간중간 분계도 보고 이렇게 체크도 했지만 시험 볼 때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돈 나갔네? 대변 그리고 차변의 이자 비용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다음 이것도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렇게 풀으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당사에서 자 보관 중이던 아이고 검은색이네. 잠깐만요. 짠. 자 보관 중이던 선미상사 발행 수표. 내가 누구지? 우리 회사 내가 슈리죠. 우리 회사가 슈리인데 선미상사는 남이잖아요. 타인. 결론은 타인 발행 수표는 결론은 뭐다? 현금이지. 현금 101 현금. 이거를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상가 갚았는데 뭘로 줬다? 타인 발행 수표로 줬다. 이거죠. 그러면 됐잖아요. 그럼 대변에 돈 나갔으니까 현금 쓰면 되고 차변에 외상매입금 쓰면 되죠. 입력하면 되지. 됐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날짜 ESC 8월 31일 자 돈 나갔어. 나가면 대변에 101 현금. 자주 쓰는 코드는 웬만하면 외워라.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오늘은 처음이지만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101 현금. 동영상은 중간중간 멈출 수 있죠. 여러분 필요하면 멈춰서 메모하려면 메모하세요. 102 당조예금, 103 보통예금, 108 외상미출금, 110 받으러음, 120 미수금. 귀에 들리죠? 들리면 필요한 거 메모. 그 다음에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어음, 253 미지급금, 254 예수금. 이건 진짜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그 다음 비용은 800번대죠. 800번대 1번이 급여죠. 급여. 그 다음 811 복리후생비. 그 다음 813이 접대비였다가 이번에 이름이 바뀌어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최소한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다 합쳐봐야 10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조금 신경 쓰면 여러분이 많이 하다 보면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 있잖아요. 자주 쓰는 계정 과목들 예를 들어서 회계 2급이니까 상품 같은 거 146 이런 거 상품.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거 자주 나오지 않아요? 토지가 201번, 건물이 202번, 기계장치는 206번, 차량 운반구는 208번,
B품은 212번. 토지, 건물, 기계, 차량, B품.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토지, 건물, 기계, 차량, B품. 토, 건, 기계, 차량, B품. 토건 기차비네. 토건 기차비. 토건 사업하는데 기차 타고 가려면 비용 들어가. 아이, 뭔 소리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18 감가상각비, 835 대손상각비 이런 정도는 외워두시면 진짜 어디 가서 있어 보이죠. 없어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이죠. 레벨가 달라집니다. 근데 사실은 나는 일 빨리 하는데 월급은 똑같다. 그럴 때는 외우지 말고 그냥 천천히 복리 후 생비 막 치고 있어. 계속 복리 후 두 글자만 쳐도 되는데 네 글자 쳐. 복리 후 생막. 뭔 소리 하나. 넘어가죠. 다시 이제 입력 돌아갈게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알아서 조금만 신경 쓰면 계정 보험료 같은 거 자주 쓰잖아요. 821 이런 거 그냥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어쨌든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차변에 대변에 돈 나간 거 300이고 차변에 나간 이유가 뭐냐 했더니 외상매입금이다.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라. 넥사 이렇게 거래처만 뜨게 제가 어제 백데이터에 거래처 변경만 해놨거든요. 시험 볼 땐 당연히 나오겠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메모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 보면서 이 현금이네, 외상매입금이네, 그리고 바로 입력. 이걸 시험장에서 이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이거 쓰는 사람들 있거든요. 물론 쓴다고 누가 때리진 않지만 차변에 외상매입금, 넥사상사 그리고 심지어 금액까지 써. 아니 아무리 째려봐도 문제에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금액을 왜 쓰고 앉아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끝나면 꼭 뭐라고 하냐.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요. 막 이래. 시간이 부족해서 뭐 이론 문제 찍었어요. 막.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문제에서 체크해서 돈 나갔네 외상매입금 바로 입력하면 되는 걸 이걸 왜 쓰고 있냐 그러니까. 저 가다반 채점해야 되니까요. 가다반 채점이 중요합니까? 시험장에서 제대로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까? 에? 아이 참말로 환장하시겠어 진짜.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회를 맞이해서 이것도 여러분 조금만 해보면 돼요. 처음에는 물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소년 가장을 돕기 위해서 현금을 기부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걸 내가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강의 보니까 아예 문제를 한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체크하는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색깔로 강조색으로 딱 띄워놔. 그럼 여러분 시험 보러 가면 칼라로 이게 강조색으로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찾을 수 있어야 실력인 거지. 근데 강의에다가 그냥 중요한 걸 미리 띄워놓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지금 제가 하듯이 시험장 가서 여러분이 하란 얘기죠. 현금하고 기부가 포인트네. 돈 나갔네. 그럼 나가면 대변. 그럼 머릿속으로 대변에 현금. 그리고 돈 나간 이유가 기부한 거야. 그럼 차변에 기부금. 끝. 입력하면 됐잖아요. 메모하는 게 아니라 입력한 거지. 그럼 제가 설명상 쓴 거지. 여러분 시험 볼 때는 그냥 현금 나갔네. 대변에 현금. 입력하면 되는 거지요. 이걸 그냥 문제에서 중요한 것만 체크했으면 자 바로 입력. 날짜 9월 20일 0920 돈 나갔지. 나가면 대변에 현금. 물론 대변에 현금을 안 적고 출금 적어도 되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50만원 그리고 차변에 기부 치면 끝난 거죠. 끝.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출금 적은 다음에 1번 출금 적은 다음에 대변에 현금을 생략하고 기부금 953이네 기부금을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죠. 저는 지금 두 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출금이라고 적고 기부금만 적어도 아래쪽에는 이렇게 현금이 입력이 돼. 프로그램이 알아서 입력이 돼요. 차대변이 알아서 입력이 됩니다. 대변에 현금 입력돼 있죠. 이렇게 출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차변 대변 다 적어도 되고 저는 대변부터 적었는데 대변부터 적거나 차변부터 적거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죠. 당연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문제가 길으네. 우와 문제가 길어. 요즘에 이렇게 우리 시험도 AT를 의식하는지 이렇게 증빙 이런 거래 내용 뭐 여기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회계일금 넘어가면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까 있었죠.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막 이런 것들 아니면 지금처럼 무슨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자료로 떠요. 예전에 이런 거 없었어. 그냥 이 글자만 나왔지. 글자만. 근데 AT 시험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증빙이 있잖아요. 우리 시험이 AT랑 경쟁 일종의 경쟁 체계라 의식하는 거예요.
사무실로 이용 중인 동작 빌딩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만을 인상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했대요. 그랬대. 그다음 인상된 보증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돈 나갔죠. 그럼 자연스럽게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을 쓰면 되잖아요. 날짜가 며칠이니 10월 15일 10월 15일 쓰고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금액이 얼마였냐 가서 여기 일단 봐야지 얼마인지. 자, 종전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은 1억 7천. 우리 9자리까지는 한눈에 읽어야 돼요. 콤마 3개, 콤마 2개 참. 세 자리 9자리잖아요. 1억 7천. 1억 7천인데 이번에 얼마냐? 1억 8천으로 1,000만 원 올렸네. 아까 문제냐면 인상된 보증금을 줬죠. 그럼 1,000만 원 올랐으니까 1,000만 원을 분개하면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분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0만 원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차변에 보증이라고 찍어보면 임차 보증금이 뜨겠죠. 그리고 이게 동작 빌딩이면 동작이 아마 거래처가 있었나 모르겠네. 있네. 있네. 왜 있지? 제가 동작 빌딩은 제가 입력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동작 빌딩이 있어요. 됐죠? 끝났죠? 자, 계약서 나오고 그다음 이건 차임 임차료. 이건 뭐 매달 내는 거니까 지금 내는 거 아니니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다? 인상된 보증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한 겁니다. 1,000만 원만 분개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뭐죠? 매월 말일날 월세 내는 거, 이건 뭐 똑같으니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됐죠? 보증금만 처리하면 되죠? 보증금만 처리하면 됩니다. 보증금 됐고,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도 딱 보면, 그 다음 문제도 그냥 보면서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시험 볼 때도. 자, 보니까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원가 2천이고, 근데 이걸 1,000만 원에 매각 팔았어요. 대금 보통예금으로 받았어. 그럼 이제 입력하는 건데 바로 입력할 수 있잖아요. 바로 입력이 안 되나? 되죠. 근데 이걸 좀 제가 또 지웠다 뭐 했다 해야 되니까 입력하는 것처럼 차변에 보통예금을 적고 입력하는 거지. 1,000만 원. 자, 근데 그렇다 치고 11월 4일 오늘 11월 4일까지 감가상각 누계가 1,000만 원이었대요. 이때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는 자, 기계장치는 당연히 자산이니까 차변 2,000만 원이 있었고 만단위, 대변에 감가누계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대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게 1,0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이걸 팔았으니까 차변하고 대변을 같이 없애줘야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다 입력할게요. 자, 날짜 11월 4일로 갑니다. 11월 04일. 자, 근데 아까 이제 보통예금 적은데 좀 이따 이거부터 합시다. 기계랑 감가누계를 없애는 거부터 합시다. 기계랑 감가누계를 서로 없애는 거. 자, 기계를 팔았으니까 나가는 거 대변. 기계장치. 여러분은 코드 못 외웠으면 기계라고 찍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기계장치. 그 다음에 2천 적어야죠. 2천. 그리고 대변 반대쪽 차변에 여기서 센스. 감가 치고 엔터 치고 기계를 찾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센스가 있다면, 즉 회계적 센스. 그럼 위에 기계가 206번이면 당연히 플러스 1번 207 치는 센스. 207 치는 센스.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왔죠. 103 보통예금. 이 금액이 얼마냐? 1,000만 원에 팔았네? 1,000만 원. 그럼 뭐야? 대차합계가 그대로 일체하고 끝나네. 그럼 여기서는 손익이 없네요. 여기서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기계장치 원가에서 기계장치 원가에서 감가누계를 뺀 금액, 이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이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하잖아요. 장부금액이 1,000만 원이지. 근데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손익은 없다. 제로다 이거죠. 손익 제로. 됐죠? 자, 뭐 이것까지 이해가 다 됐죠?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 자, 그다음 문제. 자, 근데 밑에 뭐가 있어? 요즘에 진짜 AT 시험 의식하나 봐, 진짜. 이거 있어, 이거. 자, 봅니다. 출장용 자동차를 자동차 구입했대. 3,000만 원. 그 취득세를 납부했대. 취득세는 당연히 원가에 산입하는 거지요. 그다음 구매액과 취득세는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의 보통예금 하나의 점표. 즉 차값 3,000만 원하고 취득세를 따로 분개하지 말고 하나로 적어라 이거지. 그다음 대전이네. 대전에서 샀네. 뭐요? 서울이라며. 서울인데 왜 대전 가서 사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쿠스 샀대요. 옛날 거잖아. 넘어가요. 그 취득세가 210만 원이에요. 취득세가 210만 원. 차값은 3,000만 원이고 취득세가 21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끝났네. 차를 구입하면서 세금 낸 거예요. 그럼 이거 입력할 때
전표. 전표 입력. 날짜가 12월 02일, 12월 01일 참 1일. 자, 어느 변부터 쓰든 상관은 없다. 근데 이거 분계를 많이 해본 사람은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하고 취득세가 합쳐질 거고, 대변은 보통 예금. 어차피 차변 대변 뭐부터 쓰든 상관없겠네. 어느 때는 차값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예금 결제하고 그다음 취득세는 현금 내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보통 예금이니까 대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되게 중요한 거죠. 나가면 대변 3천만 원 플러스 아까 210만 원이었죠. 3,210만 원. 그리고 차변의 결론은 취득세까지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이니까 차량 운반구 저금은 끝나죠. 끝. 결론 차량 운반구 3,210 그걸로 끝나죠. 취득세 따로 적는 게 아니에요. 원가의 산입입니다. 취득세는 원가의 산입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등록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등록세라는 세목이 그냥 취득세에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취득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취득세에 취득 등록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원가에 산입해라. 됐죠? 넘어가네. 이제 다음 페이지. 자, 거래처 직원. 이것도 그냥 바로 웬만하면 딱 보자마자 벌써 여기 금액이 얼마냐? 금액이 얼마냐? 어디 갔어? 금액 여기 있네. 이런 금액이 얼마인가? 아, 참 시기 어렵네. 자, 그죠? 금액이 치사하게 줄 좀 저기 색깔 좀 색깔이다든가 진하게 좀 표시하지. 숫자 하나 둘 셋 여기 콤마 딱 찍어. 아, 그래 10만 원이네. 10만 원이죠. 그냥 원래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줄이 거의 있어야 되는데 안 거의 있어. 10만 원이에요. 다시 거래처 직원 어쩌고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는 813 떠올라야죠. 중요한 건 이게 813이 원래는 접대비였죠. 근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아까 저기 한번 나왔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AT에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 가로 열고 접대비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K랩은 그냥 샥 없어졌어. 화환을 주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현금 영수증 받았대. 이제 회계 1, 2급, 회계 1급 이상 배운 사람은 현금 영수증이면 현과 현면 막 이런 거 있지만 회계 2급은 그런 모르죠. 신경 쓰지 마시고 현금 줬대. 그럼 끝났죠. 뭐 입력하면 되죠. 입력 어떻게? 자, 날짜 12월 10날이죠. ESC 10날. 현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물론 현금 안 적고 출금 적어도 된다고 그랬죠. 현금을 생략하고 출금 적어도 됩니다. 아까 10만 원이었지. 10만 원 적고 차변에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건 접대비. 접대비인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됐지요? 끝. 자, 이건 지우고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끝났죠? 여기. 자, 차변과 대변에 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출금이라고 적은 다음에 현금을 생략하고 기업 업무 추진비만 적어도 됩니다. 800번대. 판자 나오는 건 800번대라는 뜻이에요. 8138 됐죠? 또 넘어가네. 한 페이지 하나야? 자, 그 다음 수정 문제구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정부터는 조금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도 한 5분만 쉬었다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